자, 공개 문제 3번 요것을 퓨전 360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합니다. 퓨전 360에서 요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 새끼가 또 이쪽으로 날라왔네. 어디 보자. 요거를 이 조립도를 보시면, 공개 문제 3번의 조립도를 보시면 1번과 2번 부품에 조립된 상황이 여기 구멍을 기준으로 뭡니까? 2번 부품의 축이 여기 꽂혀지게 되고, 1번 부품의 6파이 구멍, 요게 여기 이 구멍인 셈이에요. 이렇게 된 셈이에요. 좀 더 크게 설명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 조립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이대로 출력하면 될까? XZ 평면을 이렇게 XZ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해 가지고 부품들을 만드는 거는 처음 요령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요렇게 평면, 요거를 XY 평면으로 놓고 출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XY 평면이 언제나 프린터기의 플랫폼의 방향, 그러니까 베드의 방향인 셈이에요. 베드의 방향인 셈이라서 XZ 평면에다가 이렇게 돌출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게 딱 좋겠어요. 그런데 요 놈을 XY 평면에 놔두고 이거 출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XY 평면을 놔두고 출력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이쪽으로 다 서포트들을 받치는 거를 필요로 하겠죠. 요렇게 서포트 받치는 게 다 필요로 하겠죠. 일전에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출력을 했냐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 요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XY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2번 부품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게 요렇게 출력을 한 적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요것으로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이 안쪽으로 서포트들을 받쳐야 되고 요런 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 말이죠. 요거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서포트가 받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출력을 한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방향대로 모델링해서 출력을 한다면, 요거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플랫폼에 닿는 면적이 작아요. 언스테이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물이 요동을 하다가 베드판에서 떨어질 위험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어떤 거는 좀 신경 써야 될까? 나중에 슬라이서에서 브림을 이용해서 이 표면적을 더 넓히던, 레프트를 이용해서 밑장을 하나 넓게 깔아주던,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요렇게 출력을 한다고 하면, 서포트 생성이 좀 많이 생겨서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단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A 방법, 요 방법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플랫폼에 닿는 면적이 작기는 작지만
브림이나 레프트를 깔았을 때 플랫폼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한다면 요것도 출력 시간이 서포트가 좀 작게 생기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다. 요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런 방식으로 갈 때 문제가 없겠느냐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 구멍이 6파이에요. 6파이에요. 그리고 여기 2번 부품에서는 A에 해당하는 축인데 이 축을 6파이 구멍에다 넣으려면 요 A는 마이너스 1파이 해가지고 파이 5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또 이 5파이 축이 부러질 위험은 있습니다. 내부 체험도 신경 써야 되겠네. 안 부러지게. 코로 했을 때 요거 5파이고 바깥 지름을 보니까 R이 5예요. 바깥 반지름을 보니까 R이 5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1번 부품을 좀 크게 해볼까요? 1번 부품도를 크게 놔두고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2번 부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요것은 5파이가 요렇게 축이 만들어지고 그 바깥으로 요렇게 나가는 게 또 생긴단 말이죠. 이랬을 때 1번 부품은 R6이었지만 2번 부품은 여기가 이 호가 R5 이건 또 뭐야? 여기 서포트가 또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정렬이 된다면 2번 부품이 요렇게 정렬이 된다면 여기에 또 1mm가 뜨기 때문에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랬을 때 깔끔한 거는 일전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렇게 된 거에서 2번 부품을 요런 식으로 서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또 방법이기도 하겠어요. 출력 시간은 이 안쪽에 1번 부품의 이 천장이 요렇게 덮여 있단 말이죠. 요것 때문에라도 안쪽에 서포트를 만드는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에브리웨어로 그냥 출력을 하긴 할 텐데 서포트를 에브리웨어로 터칭 빌트 플레이트 가도 되겠다. 터칭 빌트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요 경사진 면도 서포트를 받치고 이 내부의 천장 부분도 서포트를 받치고 요런 식으로 한다면은 요것도 깔끔하게 나오겠어요. 근데 요거는 서포트 제거가 좀 많이 걸린다. 많이 필요한다. 서포트 제거가 많이 필요하다. 요쪽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만들면서 요런데 서포트를 추가하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요거는 서포트는 덜 생기겠다. 덜 생기겠다. 앞전에는 방금 전에 위에다가 그려놓은 것처럼 요래 생긴 거로 출력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요 방식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해볼게요. 요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베드판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신경 쓰는 거, 슬라이서에서 베드판에서 떨어지지 않게 브림이나 레프트 요런 것만 활용한다. 그것만 주의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걸로 가봅니다. 터칭 빌트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서포트가 좀 작게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1번 부품부터 투상을 시작합니다. 1번 부품은 XZ 평면에서 시작을 하겠어요.
XZ 평면 여기에서 스케치 작성, 여기에서 스케치 작성.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린다. 그럴 때 원점 위치에다가 이 원의 중심을 맞춘다. 원점을 이 원의 중심에다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도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 자, 요 화면을 좀 조절해 놓을게요. 또 다 가려지네. 자, 원점을 이게 좀 원점을 여기에다 놔두고 일단 지름 6파이 원 그리기를 합니다. 중심점 원 그리기를 합니다. 원점에다가 센터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6파이 타이핑해서 바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홀을 바깥에 있는 이 큰 홀을 요 호하고 그릴 텐데, 두 개의 홀을 그릴 텐데, 이 두 개의 홀은 어떤 구속관계? 탄젠트 구속관계로 생각하면서 그릴게요. 먼저 R6자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R33자리를 두 번째로 그리도록 합니다. R6자리 그릴 때는 동심으로 원 그리기를 할게요. 동심으로 방금 전에 그렸던 파이 6에 대한 동심으로 원 그리기를 할게요. 자, 반지름 6이니까 지름으로 환산하면은 12파이가 되겠죠? 12. 자, 이 12파이 넣어 놓고 요거 도면처럼 가려면 치수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반지름 전환으로 바꿔주면은 R6으로 변경이 됩니다. R6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가 그려야 될 거는 3.5를 이용해서 여기 X 표시 보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여기쯤에 두 번째 점 클릭하고 세 번째 점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3.5 기능을 이용해서 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점 여기쯤에 클릭하고 세 번째 점 요거 피드백 떠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 뜨게 이렇게 세 번째 점을 여기쯤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스케치 구속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떤 구속 조건이 필요할 것이냐? 이 접선 탄젠트라는 요 구속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이 호와 이 R6으로 된 이 서클 이 두 개를 탄젠트 구속으로 클릭 해줄게요. 자, 탄젠트 요래 잡았어요. 자, 탄젠트까지 잡았으면 요거에서 잠깐만. 탄젠트가 맞지? 자, 일단은 요거 잡았으면 이 호의 끝점은 지금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의 끝점하고 이거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기 4분점이에요. 4분점하고 여기서 또 직선으로 올라가는 선하고 23 떨어져 있다. 호의 끝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 선을 그려야 되겠어요. 선을 그리는데 여기다 선을 그리는데 4분점에서 이렇게 그려서 올리도록 선을 그릴 텐데요. 구속이 잘 안 뜰 수가 있으니까 선하고 이 R6짜리 서클하고 탄젠트 구속을 또 이어서 할게요. 선 그리고. 자, 요 23을 잡기 위해서 선 그리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클릭해서 요거 수직 피드백을 보면서 요거 선을 그려줬어요. 이거 26으로 아예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26 타이핑을 해버릴까요? 26. 자, 요렇게 넣어 놓고 이 선하고 이제 구속 조건 접선 구속 조건 요거를 넣어 봅시다. 요 선하고 R6짜리하고 탄젠트. 자, 그러면은 이 선에는 수직이라는 피드백 구속 조건이 들어갔고 이 선과 R6짜리는 탄젠트라는 구속이 들어갔고, 자, 요 상황에서 이쪽에 호도 있으니까 자르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R6의 요 안쪽을 잘라낼 수가 있겠어요. 자, 자르기 이용해서. 자, 커서로 이렇게 갖다 대면 선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죠. 여기를 이제 강조 표시해 주는데 날리기. 그냥 클릭하면 날아가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23이라는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잠깐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요거 치수를 넣을 때 이 호를 딱 클릭하고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호의 센터에 대한 치수로 기입이 되죠. 센터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넣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넣게 될 경우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테니까 스케치 치수를 기입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선을 선택합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 커서로 이 호에다가 가져다 댔을 때 이 호에다가 커서로 가져다 댔을 때 마우스 우클릭해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호의 접선 선택이라는 기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쯤에 이제 X 표시가 뜬단 말입니다. 탄젠트한 지점에서 치수를 찍겠다. 그런 옵션을 쓰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버전업 돼가지고 옛날에는 아이콘이 떴었는데 그런 거가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자, 해봅니다. 선을 클릭해요. 첫 번째로 선을 클릭해요. 두 번째로 호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됐습니다. 호에다가 그냥 가져다 댔어요. 이 상황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요. 원호 중심이 아니고 접선 선택 있나요? 리스트에서 원호 접선 선택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선택하고 커서를 호에다가 가져다 댔을 때 요렇게 X라는 표시가 뜨는 거 요거를 클릭하세요. 요렇게 클릭하면 치수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래 놓고 2, 3.
그리고 이제 크기 치수 R33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 치수를 넣었으니까 R33과 23이라는 치수가 잘 들어갔는데 요 호의 끝점을 클릭해서 움직여 봅니다. 요 호의 끝점은 요런 식으로 움직여지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여기하고 이어주는 선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어요. 선 그리기로 요 끝점과 끝점을 이어줬습니다. 선 그리기로 요 끝점과 끝점을 이어줬고요. 이제 도면을 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도 또 이제 접선으로 가야 되네. 그죠? 요것이 요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요. 이 6파이 센터에서 요 끝점까지 요거 치수 기입하는 게 쉬울 것 같으니까 요걸로 갈게요. 43이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치 치수를 이용할 때 이 원을 클릭하고 6파이 원을 클릭하고 여기 끝점 요거를 클릭해 주면 요런 식으로 43 치수를 기입할 수 있겠네요. 스케치 치수 그래놓고 43. 자, 치수가 잘 보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화면에 치수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요까지는 다 마무리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요거를 돌출을 할 거예요. 돌출을 할 텐데 요런 식으로 먼저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 거를 나중에 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치수를 보니까 요 돌출할 것이 16 여기 있네요. 16이라는 값을 보고서 돌출 갑니다. 먼저 프로파일로 이 내부 영역을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프로파일을 선택하세요. 자, 솔리드 탭을 눌러서 돌출 선택합니다. 자, 돌출은 생성은 세 번째로 가고요. 방향은 대칭으로 바꾸고 전체 길이 측정값은 전체 길이 요 거리 값을 16 요렇게 넣으면은 어디 갔노? 얘는 화면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자, 요렇게 16으로 해가지고 돌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 스크린펜 쓰면은 또 이제 스샷이 되면은 얘가 또 에러가 날 테니까 그냥 요 화면 가지고 이야기 할게요. 방향에다가는 대칭으로 가고요.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 값은 전체 길이, 거리 값을 16으로 넣고, 생성 새 본체 요것으로 돌출을 합시다. 확인. 자, 그러면 요 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쌤 이거 나중에 쉘 하는 것도 나은데 쉘보다 그냥 간단하게 돌출하고 난 다음에 잘라내기로 파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기능에 보면 쉘도 사실은 있습니다. 쉘 쓰기보다는 그냥
잘라내기로 갈 거예요. 돌출의 잘라내기로. 자, 돌출의 잘라내기로 가기 위해서 정보를 보니까 이거 요런 식으로 옵셋이 5가 돼야 돼요. 5가 옵셋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요 위치는 센터에서부터 19,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19, 요렇게 직선으로 요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놈을 그려 가지고 이 나머지를 돌출에 잘라내기로 파낸다. 요렇게 해서 속을 비운다. 요거를 잘 찾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스케치 평면, 같은 XZ 평면에서 스케치 갑니다. 같이 요거 시작했던 XZ 평면에서 또 스케치 작성을 들어갈게요.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 자, 일단 안쪽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요거 할 때, 그래. 슬라이스를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먼저 켜놓읍시다.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먼저 켜놓고 안쪽에다 내가 그리는 것들이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켜놓읍시다. 그러고 내가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간격 띄우기 요런 거 할 거예요. 자, 간격 띄우기 갈 건데 이 모서리가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런 거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작성에 있는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를 따야 되겠어요. 요 모서리를 따야 되겠어요. 자, 작성에 있는 투영 포함, 여기서 프로젝트 요거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모서리에 딱 클릭했어요. 자, 한 개가 선택됨. 요 모서리가 선택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선택 필터는 피처의 그 엔티티, 지정된 도면 요소로 옵션을 선택한 상태예요. 필터를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옵셋 간격 띄우기 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간격 띄우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간격 띄우기 요거 클릭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로 따놓은 요거를 선택하는데 5mm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간격 띄우기 클릭했어요. 스케치 곡선으로 프로젝트한 요거를 클릭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간격 띄우기 위치에다가 값은 우리가 5로 알고 있죠? 5를 넣습니다. 근데 방향이 바깥으로 갔네요. 반전이란 버튼이 있죠? 반전이란 버튼을 누르면 요쪽에서 이 안쪽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지겠죠? 반전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 하나 해야 되겠죠? 선 그리기를 합니다. 선 그리기를 하는데 수평을 보면서 선을 그리는데 여기서 일치 보고 여기에도 일치 보고 이렇게 선을 수평으로 그려줄게요. 선 그리기 해서 요래 수평 피드백 보시면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수평으로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어요.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요 간격을 19 이렇게 치수를 넣어줍니다. 아 참, 원점을 클릭할걸, 쏘리. 원점 클릭하는 거로 이야기할게요. 아, 지금 이 프로젝트가 또 안 돼 있어서. 에이. 자, 선을 클릭하고 원점을 클릭해서 왜 끝점이 잡혔다? 에이 참네. 원점을 먼저 딱 클릭하고 아예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19 원점 요거를 클릭하고 갔어요. 원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잘라내기를 하는데 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요렇게 튀어나온 이 홀을 클릭해서 날려버릴게요. 요렇게 일부분 날려졌죠. 그러면 요 위쪽에 남은 호의 일부분이 파란 색깔로 구속이 풀렸어요. 옵셋된 정보가 날려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 조건에 대한 거를 하나 더 추가할 텐데, 이 바깥에 있는 거하고 이 호하고 두 개를 동심으로 구속을 할게요. 구속 조건에서 동심으로 구속 조건을 먼저 넣습니다. 동심 요거 클릭하고 이 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로 땄던 바깥에 있는 호를 클릭하고, 그러면 얘네는 동심 잡혔어요. 완전 정의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요거는 치수를 이용해서,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홀을 클릭하면은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이어서 보자면 프로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렇게 호는 있어요. 이거도 한 번 더 잘라내기 할 겁니다. 어떻게 잘라내기 할 거냐? 요거 선택해 가지고 여기가 하이라이트 될 때 잘라내기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거는 남아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거는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자르기 또 씁니다. 참, 프로젝트 된 거는 자를 필요가 없겠다. 그래, 참, 쏘리.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예, 프로파일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하고는 우리가 객체를 선과 옵셋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하고가 더 필요한 겁니다. 요렇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따기 위해서 뭐를 쓴다?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합니다.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 아이고, 스샷이 왜 이렇게 되냐? 자, 요렇게 프로젝트를 따고, 이거는 선으로 갈까? 그냥 프로젝트를 땁시다. 요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이 호까지 요렇게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따보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이렇게 프로젝트로 땄어요. 자, 그러면 커서로 이 안쪽을 커서로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프로파일로 내부를 선택할 수가 있죠.
프로파일로 이 내부가 선택이 되죠. 잠깐 저만 보여드릴게요. 화면 틀어놓으면 요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 선택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돌출 잘라내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치수 8 요것처럼 솔리드에 돌출 가는데 잘라내기로 갈 거예요. 생성은 잘라내기, 그리고 대칭으로 해서 전체 길이 옵션으로 해서 8만큼 깊이로 요렇게 자르기를 가도록 합니다. 솔리드 갑니다. 돌출, 생성을 잘라내기, 반드시 생성부터 바꿔 놓으세요. 생성 잘라내기. 그 다음에 방향은 대칭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 거리는 8.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다시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이면서 측정값을 전체 길이, 거리값을 8. 자, 되셨으면 저처럼 스샷이 이렇게 나오면 확인. 자, 그러면 1번 부품은 거의 다 됐네요. 이제 B번 새기는 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비번호를 새겨야 될 텐데, 요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가겠습니다. 제가 클릭해 놓은 요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해 가지고 비번호를 새길 텐데,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서 비번호를 받은 것처럼 연습을 할 건데, 오늘 날짜가 10월 7일이니까 비번호를 7번으로 가정을 하고 갑시다.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배정받는 자리 번호가 다 틀리겠죠? 비번호가 다 틀리겠죠? 자, 그거를 가정해서 오늘 날짜를 비번호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그림을 잘 보니까 이거는 비번호가 돌출된 게 아니고 음각으로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어요. 자, 음각으로 글씨를 새겨 보도록 합니다. 요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 찾았죠? 스케치 작성. 자, 그러면 작성에 있는 문자 요거를 사용할 텐데, 오토캐드에서 m텍스트 명령어 사용하는 것처럼 임의의 지점을 1번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 2번 클릭해서 요렇게 박스를 먼저 잡을게요. 자, 문자 갑니다.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박스가 잡혔죠? 중요한 거는 과제 도면에서 이 문자의 높이나 그런 것들은 공개 도면에서 주소로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새기면 됩니다. 자, 이거를 나는 문자 높이 10으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어제 해보니까 아리알도 글자는 문제없이 잘 새겨졌으니까 글꼴은 아리알로 선택을 하고 아리알로 그대로 놔두고 문자 높이는 10으로 그대로 가고요. 대신에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클릭해 놓고 이제 문자 요창에다가 커서를 한번 클릭해 놓고 07이라고 타이핑해 넣을게요. 자, 다 됐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아, 참, 볼드를 추가할까? 확인 버튼 그냥 누릅시다. 자, 이거를 써 놓고 이제 이 뭡니까?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 놓고 나니까 이 컨스트럭션 라인처럼 요렇게 된 선들이 있죠. 요 두 개의 선을 10으로 치수 10으로 요렇게 기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역시 스케치 치수로 양쪽을 클릭해서 얘는 15 정도로 그냥 갈까요? 15 요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그림하고 비슷하게 보기 위해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이렇게 놔두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해 놓은 글씨가 좀 커 보이죠? 자, 이럴 때 요걸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올시다. 편집을 해 봅시다. 자, 편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글씨를 커서로 더블 클릭하면 편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 편집으로 들어왔죠? 자, 이 문자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요것도 좀 그렇고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다. 7로 맞춥시다. 7 정도가 문자 높이 7 정도가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상태에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 문자 높이를 7로 편집을 했어요. 확인. 자, 이거 보면은 글씨의 위치를 조절해야 될 텐데 중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커서를 텍스트의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초록색으로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서 적당히 조절합시다. 이거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어요. 뭐 문자 위치를 얼마로 맞춰라 이런 게 도면에 정확하게 없으니까 가운데쯤에 놓이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장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클릭해서 파랗게 프로파일이 선택되도록 이렇게 파랗게 클릭해 놨어요. 솔리드로 갑니다. 두껍게? 오늘은 그냥 얇게 해보려고 한번 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 잘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볼드 서체로 갔었는데 그냥 아리알 글꼴로 갔을 때 이 두께가 얼마나 나오는지 출력 가능한 글씨의 사이즈가 가능한지 이걸 확인해 드리려고 해요. 자, 솔리드에서 돌출을 갑니다. 찾았죠? 돌출을 가서 이 생성은 잘라내기로
그 다음에 범위용은 거리 똑같이 가요. 그런데 거리 값을 음의 값으로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네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네요. 자, 잘라내기로 요거 오케이 확인. 자, 승환씨는 요거도 잘 보세요. 이 출력 가능한 건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출력 가능한 건지 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도구에서 이 측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도구에서 측정을 사용할 텐데 제일 짧은 게 요런 모서리가 하나 보이네요. 도구 해가지고 요 모서리를 딱 클릭해 주면 요것이 1mm가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측정해서 이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0.826 이 모서리를 클릭하니까 선택 필터는 객체 요소로 되어 있던가. 그러고 얘를 클릭한 순간 길이가 0.826 요렇게 나왔어요. 0.826 요렇게 나왔어요. 자, 0.826이었을 때도 출력은 가능합니다. 출력은 가능합니다. 프린터기의 노즐 사이즈가, 노즐 구멍의 사이즈가 얼마예요? 0.4죠. 0.4죠. 그리고 적층 높이는 보통 얼마로 세팅합니까? 0.3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놈들은 글씨가 그래도 나오기는 합니다. 최소이라는 거죠. 최소 상황이라는 거죠. 최소 두께나 그런 거는 1mm 이상이 되게 하라 였는데, 1mm 이상이 되게 하라 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요 정도도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력하에서도 요 글씨가 나오는지도 관찰해 보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1번 부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번 부품은 마무리를 하고, 디자인 트리에서 보면은 본체 1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번 부품을 만들면 되겠어요. 자, 2번 부품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아까 뭡니까? A는, 도면에서 A는 이거 5파이로 간다. 요거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요거 5파이로 간다는 이야기 했는데, 여기 B번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B번은 B라고 체크되어 있는 이 두께는 얼마로 가야 될까? 아까 요거 구멍을 팔 때, 내부를 팔 때 이거 8로 팠었어요. 8로 팠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2번 부품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공차를 줘가지고 B는 7이 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7이 되면 되겠다. 자, B는 7, A는 5파이.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 2번 부품을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XZ 평면에서 처음 스케치를 들어갈 텐데, 요런 식으로 얘를 먼저 그려가지고 돌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대칭 기능으로 전체 길이 7로 잡아가지고 돌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요번 기수에서는, 자, 그러면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갑니다.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자, 일단은 내가 그리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체크해서 켭시다. 슬라이스를 체크해서 켭시다. 자, 이렇게 켜놓고 화면을 조절했고요. 처음에 그릴 거는 중심원을 이용해서 그릴 텐데, 원점에다가 중심을 클릭해 놓고 R5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름 몇으로 그려야 될까요? 파이 10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자, 원 그리기. 자, 파이 10 요래 놓고, 이 도면처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수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반지름 전환 요거 선택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R5 요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됐으면 이제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기 X 요렇게 보고 클릭해 가지고 두 번째 점을 여기다가 찍고 세 번째 점을 찍을 때 원에서 살짝 됐다가 이렇게 빼 가지고 3번 찍고 여기 X 보면서 4번 찍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2번을 향해 갈 때 요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기왕이면 피드백으로 탄젠트 떠도 돼요. 자, 선 그리기 갑니다. 자, 이렇게 제 거는 탄젠트가 떴는데 안 뜨게 할까? 그냥 뜬 거로 갈게요. 자, 그런데 2번 요거 클릭해 놓고 3번 요렇게 갈 때 여기에서 X 원에서 X 뜰 때 살짝 빼서, 피드백은 잘 안 뜨네. 그냥 갑시다. 자, 요렇게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내 거는 탄젠트가 뜨는 상태로 원에 접하고 있어요. 탄젠트 파랗게 조그맣게 파란 탄젠트 표시가 뜨는 상태에서 클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을 좀 하도록 합시다. 구속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이 선이 현재 수평 수직 피드백이 안 떴어요. 선하고 원하고는 탄젠트가 떠 있기는 하지만 이 선에다가 이 수평이 제 거는 안 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선을 클릭해서 수평으로 갈게요. 그리고 밑에 거도 탄젠트까지는 떴는데 요게 수평이 또 안 떠 있어요. 여기 이 선도 한번 더 클릭해 가지고 수평 구속을 마저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수직이 또 안 떠 있어요. 수직이 또 안 떠 있어서 요것도 요 선도 선택해서 수직으로 해줄게요. 세 개의 선을 하나씩 클릭 합니다. 수평, 요거 수평. 뭐 이거는 지금 디스플레이는 안 되는데 뭐 수직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 선만 지금 파란 색깔이죠. 요거는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르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원의 안쪽을 클릭해 가지고 요 원호 정도를 날려버립니다. 아이고, 클릭이 됐어. 쏘리. 자, 요거를 날렸어요. 그러면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제 도면을 봅니다. 여기가 원점 위치예요. 원점을 클릭하고 요 선에
거리가 15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원점 클릭했다가 요 선을 클릭해서 15 요렇게 치수가 기입되게 합니다. 해볼게요. 자, 요렇게 15 직각구속이 있어서 참 그게 안 들어갔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자, 얘는 바로 돌출을 하면 되겠어요. 얘는 바로 돌출을 하면 되겠어요. 자, 프로파일 요거를 잡아서 그린 셈이고요. 요거를 잡아서 그린 셈이고요. 돌출할 때 대칭을 이용해서 요거 거리값 7로 솔리드에 돌출을 갈 때 생성은 세 본체 그리고 돌출 방향이었던가? 그거는 대칭으로 잡고 전체 길이 해서 거리 값은 7 요렇게 솔리드의 돌출로 갑니다. 프로파일 잡힌 상황이에요. 자, 방향을 대칭. 세 번째는 뭐 잡혀 있었으니까 바로 넘어갔어요. 측정 값은 전체 길이, 그리고 거리 값은 7. 자, 확인 누릅니다. 여기까지 화면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요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한번 보세요.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하고 요 사이에 간격이 0.5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의도한 상황입니다. XZ 평면이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스케치했던 XZ 평면이 여기 가운데 있었고, 대칭으로 계속 갔던 게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1번 부품은 안쪽에 구멍이 팔이었고, 지금 2번 부품 돌출한 게 이게 7이었어요. 그래서 0.5로 이렇게 간격이 나온 거예요. 자, 요거 됐으면 이제 자, 새로 요거를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어느 평면에서 스케치한다? XZ 평면에서 스케치 하도록 합니다.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역시 슬라이스를 체크해 놓고 스케치하는 게 편하겠죠? 자, 요렇게 체크해 놓고 화면을 좀 맞춰 놨고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리려면 여기가 따져 있어야 돼요. 선 그리기 할 때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선 그리기 할 때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자, 잠깐 미리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걸리지를 않아요. 역시 뭐 해야 되겠어요?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 요거 이용해서 요 모서리를 먼저 따놓고 선 그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성해서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 해가지고 요 모서리를 먼저 따놓을게요.
자, 프로젝션으로 여기 모서리를 따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맞춰서 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선을 그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보다 먼저 뭘 잡을 거냐면 R4를 먼저 잡도록 합니다. R4를 뭐로 표현할 거냐면 원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임의의 지점을 센터로 잡아 가지고 R4니까 파이 8로 요거 원을 먼저 그려 놓을게요. 그려 놓고 구속을 이용해서 좀 조절해 놓고 선을 추가합니다. 자, 중심점은 센터 클릭하고 8파이. 자, 구속을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원점이 있죠. 그리고 방금 그린 원에 센터가 있어요. 얘네를 수평 구속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원점하고 원의 중심점을 선택해서 수평 구속을 넣어 줍니다. 자, 원점하고 요렇게 그 다음으로 도면에 보니까 이게 4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원을 클릭해 가지고 중심거리 스케치 치수로 중심거리 4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구속이 다 되겠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선 그리기를 이제 하면 돼요. 선 그리기를 할 때 원에다가 첫 번째 점을 찍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X 표시 보고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원하고 선하고 이렇게 탄젠트 표식이 뜨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수평 구속이 되면 좋겠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선 그리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요 상황에서 여기에서 클릭해 가지고 여기 투영해 놓은 데다 또 클릭해서 선을 그리는데 이것도 역시 탄젠트가 이렇게 뜨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느려? 자, 요렇게 선을 위아래로 두 개를 그렸는데 수평 수직이라는 구석을 이용해서 여기하고 요 라인하고를 다 수평으로 구속을 넣어 볼게요. 자, 수평 구속을 넣으니까 얘네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자르기를 이용해서 커서를 대니까 이렇게 호 일부분씩 잘려져요. 요거 두 번 클릭해서 위아래로 요거를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안쪽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부가 프로파일로 잡혀요. 안쪽이 프로파일로 잡혀요. 자, 역시 솔리드 돌출로 갈 텐데, 화면을 좀 틀어놨고요. 대칭을 이용해서 전체 길이로 위에 보니까 이게 6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6으로, 자, 요렇게 6으로 치수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생성 뭐로 가야 돼요? 접합으로 가야 됩니다. 생성은 접합. 방향은 대칭. 거리의 측정값은 전체 길이, 돌출 거리는 6. 그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는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2번 부품을 역시 XZ평면에서 마저 요 원을 그려가지고 요거 역시 이렇게 축이 튀어나오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즉 A로 이야기했던 5파이짜리를 XZ평면에 그려가지고 돌출하는 거 마저 하면 되겠습니다. XZ평면 스케치 작성. 자, 역시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켜놓고 갑니다. 슬라이스를 켜놓고 가요. 자, 원그리기를 사용하는데 원점에다가 클릭해 놓고 요거 파이 5 요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요거는 어렵지 않죠. 원 그리는 거 하나만 원점에다 잘 맞추면 되니까. 자, 솔리드에서 역시 돌출을 가는데 방향은 접합으로 생성을 접합으로 먼저 바꿔두세요. 생성을 접합으로 방향을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이고 측정값은 전체 길이 그래 놓고 이 거리 값을 16 왜 16으로 가느냐, 여기 2번 부품에서 이 축이 16으로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다. 여기에 있었고, 이렇게 축이 완전히 16으로 튀어나와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이고 방향은 대칭이고 범위 유형은 거리고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값은 16. 자, 확인. 자, 그러면 2번 부품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2번 부품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파일 생성하는 거를 해 봅시다. 자, 먼저 본체 1을 마우스 우클릭 하세요. 디자인 트리에서 이 트리에서 본체 1을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얘를 한글 버전으로 바뀌니까 잘 안 헤어지네.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이게 이제 컴포넌트 파트로 변경하는 셈이에요.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그러면 자, 요거에서 요렇게 내려보면은 구성 요소 1-1이 1대1 요게 만들어졌죠. 구성 요소 1대1로 요게 만들어졌어요. 트리에서 구성 요소 1대1 이렇게 써 있는 거에서 역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얘를 내보내기 합니다. 내보내기. 자, 요거를 내보내기 하는데 이 창이 다 보이네. 다행이다. 내보내기 하는데
이 내보내기 창의 하단에 보면은 내 컴퓨터의 저장 요게 체크된 상태에서 이 점점점 버튼을 누르는 거죠. 점점점 버튼 클릭해서 폴더를 일단 만듭시다. 폴더를 만드는데 시험장이었다면 바탕화면에다가 비번호 폴더를 만들고 해야 돼요. 뭐 그런데 우리는 폴더명을 오늘 날짜 요렇게 폴더를 만드는 것까지 할게요. 자, 내보내기 창에서 맨 밑에 내 컴퓨터의 저장 요게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점점점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폴더를 요렇게 만들기 하자 이겁니다. 새 폴더 눌러가지고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자, 파일 형식은 먼저 퓨전 360으로 갈게요. F3D 요 파일 형식으로 가는데, 파일명은 비번호 7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1번 부품이고 07_1 요렇게 파일명은 만들어 줍니다. 파일 형식은 F3D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저장.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하나 만들었는데 구성 요소에서 요거 똑같이 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왜? STP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뭐 같은 폴더예요. 폴더 안에 이번에 추가해야 될 거는 파일 형식은 STEP로 파일 형식은 해가지고 파일명 똑같이 갑니다. 내보내기 하는 거 똑같이 구성 요소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같은 폴더 안에다가 파일 형식만 STP로 해가지고 07_1 요거를 또 내보내기 할게요. 내보내기. 자, 같은 폴더가 이미 잡혀 있어요. 점점점 버튼은 굳이 안 눌러도 돼요. 파일 형식만 STP로 바꾸고 이름을 07_1. 요 밑에 거는 지금 경로가 잡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요거하고만 조절하면 되겠어요. 내보내기. 자, 그러면 1번 부품까지는 넘어갔습니다. 1번 부품까지는 파일 생성하는 건 끝냈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1번 부품에 퓨전 360 형식하고 STP하고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2번 부품을 합시다. 디자인 트리에서 역시 본체 2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했을 때 구성 요소가 이게 2:1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구성 요소가 2:1로 넘어갈 거예요. 요거를 역시 같은 폴더에 퓨전 360으로 먼저 07_2 이렇게 넘길 것이고, 그 다음으로 또 구성 요소 요거를 같은 방법으로 내보내기 해가지고 STP로 해서 STP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까지 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체 2에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구성 요소 2-1이 만들어졌습니다. 2대1이 만들어졌어요. 요거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경로는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됐고, 이 이름하고 표준 360 파일 형식으로 먼저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내보내기. 지금 스크린에는 가려졌는데 제 거 밑에 보면은 이거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가려졌을 거예요. 내보내기 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구성 요소 2대1 요거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STEP로 파일 형식을 바꾸고 07_2로 보낼게요. 자, 윈도우 탐색기의 결과를 보면은 이거 이름 바꾸기를 안 하고 넘겼네요. 소리. 자, 요렇게 총 4개의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부품에서 해야 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할 거는 저장되지 않음. 틀이 제일 위에 보면은 저장되지 않음이 있죠. 저장되지 않음 요거 어셈블리 저장하는 거를 할 거예요. 어셈블리 저장하는 거를 할 거예요. 요거 역시 내보내기로 갑니다. 내보내기로 가요. 내보내기로 가서 이것도 2번에 걸쳐서 바꿀 텐데 파일 형식을 먼저 F3D 거로 해가지고 파일명을 07_03 이렇게 한번 할 거고, 저장되지 않음 이걸 한 번 더 내보내기 하는데 파일 형식을 STEP 이렇게 또 내보내기 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바로 트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고요. 내보내기로 07_03 해가지고 STP 파일이 먼저 잡혀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까? 네, 그냥 STP부터 할게요. 파일 요령 이미 잡혀있으니까 경로는 같습니다. 경로는 같고 내보내기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저장되지 않음을 역시 마우스 우클릭 또 해가지고 내보내기 또 들어가는데 요거 07_03 해가지고 F3D 이렇게 맞춰서 내보내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윈도우 탐색기에서 요거까지 만들어졌네요. 요거까지 만들어졌고, STL 전환하는 거 하나만 더 하고 10분 쉬도록 합니다. 저장되지 않으면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메시로 저장. 메시로 저장. 요거를 선택해주고 파일 형식은 STL로 파일명은 07_04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07_04로 STL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메시로 저장.
저장되지 않으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시로 저장. 자, 요거 STL로 형식을 바꿔줍니다. STL 이진이죠. 아, 요거 안 써드렸네. STL 이진이고, 위에서부터 뭐 정리를 하자면, 단위는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그리고 메시미리 보기는 뭐 체크해도 되고, 삼각형의 개수는 제 거는 3688개 나왔고요. 미세 조정, 요거는 높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미세 조정 옵션은 제발 건들지 마시고요. 다운되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 경로에다가 STL을 저장하는데 파일명 지정해 달라고 하네요. 07_04 요렇게 파일 이름 넣어주면 되겠어요. 저장.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07_04.stl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공개 문제 3번 퓨전 360으로 투상과 부품 그리고 파일 생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슬라이싱한 G코드 파일은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마저 만들면 총 8개 파일이 완성이 될 거예요.